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잘 가는 시장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선호했던 업종들이 특히나 잘 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떠한 부분들을 챙겨가면 좋을지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영원한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월요일이라 또 시장도 좋고 이래서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배고프시다고 저녁 안 드셨어요, 위원님? 네, 저녁은 안 먹었는데요. 네. 육회 사달라면서요. 아니 뭐 오늘 제가 라면밖에 못 드셨다고. 맞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당뇨가 있으시다고. 어린 나이에.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을 또 못 먹어가지고 위원님이랑 같이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굶은 만큼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코스피가 사상 2,600을 넘어섰어요. 위원님 지금 저녁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죠. 종가 기준으로 2,602.59포인트예요. 사실 2018년도죠. 2018년도 1월 달에 장중 기준으로는 2,600포인트를 넘어섰었어요. 근데 이제 2,600포인트를 안착을 하지는 못하고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장중 기준으로, 장 마감 기준으로 2,602.5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의 힘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사실 코로나 이슈 이후로만 보게 되면 주구장창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6조 4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화답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사실 뭐 IT를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뭐 사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당 부분 좀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조선주들도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났었고요. 조선주가 강하다 보니까 기자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양호했었어요. 그 이외에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지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가 안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주위에서는 뭐 인버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솔솔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인분들이 네. 또 인버스에 투자하는 역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었다. 이런 이슈를 제가 또 오늘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방향성이 나왔을 때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대세 하락보다는 추세가 꺾이는 아래 방향으로 모습을 틀었을 때 그때 이제 순응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제 어디가 고점이다,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이다, 사실 몰라요. 예상이고 예측이에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 네. 3월 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각도가 가파르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상승을 했었던 이 각도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에요.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배열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뭐 인버스를 매수를 한다? 물론 해지 차원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액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거야. 뭐 12월 달에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질 거야. 뭐 그런 예측만 하고서 인버스를 매수를 한다라는 건 그렇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순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다라는 점. 그렇지만 인버스가 역방향이잖아요. 사실 역방향인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이 꼭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다는 이슈가 있어서 더불어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저희 정재훈 위원님 노란톡 지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사실 저희 위원님 노란톡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만 특별히 방송에서 기분이다 하고 열어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링크 보고 계시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위원님 오늘만 왜 또 특별히 노란톡을 열어두셨을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을 좀 했었었는데요. 네. 좀 열어달라고 했던 요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열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검색도 안 되게 좀 막아놨었어요. 막아놨었었는데 그냥 오늘은 뭐 시장이 괜찮고 네. 조정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은 좀 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평소에 들어오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어놓을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베스트 트레이딩맨 방송 시간에만 열어두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들어오고 싶으셨는데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시 뒤 8시 30분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 중이십니다. 워낙에 시장에 대한 이제 해안이나 이런 점이 깊은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다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 8시 30분도 잊지 말고 온라인 방송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요. 투데이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내년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증권가가 내년 증시를 장밋빛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 상단이 2,630에서 3,000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67,500원에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7만 전자를 바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7만 전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님? 아주 좋게 봤어요. 아주 좋게 보셨어요? 네. 기분 좋으셨어요? 기분은 사실 이게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사실 이게 시장이 삼성전자가 좋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크게 재미가 없거든요. 네, 보통 지수만, 그렇잖아요. 네. 네, 지수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 부분들 좀 예측은 좀 틀렸어요. 오픈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매수는 58,000원 위에서 이제 밑에서 매수라는 것 전략은 참 좋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중순 때 넘어갔을 때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권역 추세 상단 자리 때 좀 부딪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 상단 자리 때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글쎄요. 여기서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들은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산이 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니까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거는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아요. 네. 많은 그런 사항들이고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영업이익 자체가 내년도에는 25% 가까이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로 좋아지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메모리 쪽 반도체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계속적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활용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 투자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 반도체 장비 쪽, 투자 쪽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유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뭐 삼성 쪽에서는 초격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럼 결국은 내년도에 대한 시장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가전 쪽이라든가 스마트폰 대부분에 있어서의 삼성 쪽에 있어서의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좋은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들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좀 그런 얘기지만 상속세 그 부분들도 네. 좀 있어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늘려야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세제적인 그런 부분들, 세금적인 부분들을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 배당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한 이슈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추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는데 가지고 가야 될까 아니면은 팔고 가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는 네.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58,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라면 저는 배당을 받고 내년도까지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팔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보유를 한 상태에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장에 변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접근하신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긴 안목, 뭐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 시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만큼 좀 더 배당을 좀 받아가지고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7만 원 넘어가지 말란 법 없죠. 외국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는 추가적으로 뭐 7만 원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좀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런 점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갖고 있다면 지금 한 번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위원님께서는 55,000원인가요, 위원님? 55,000원 밑으로? 58,000원 밑인데 차라리 58,000원 그 밑으로. 부분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못 샀어요. 네네. 삼성전자를 못 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 이거 눌림목을 기다려 볼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네.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괜찮아요. 다른 종목으로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뭐 SK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근데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좀 잠깐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를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못했다라면 차라리 삼성전기를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IT 쪽에 있어서는 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못 샀다라면 네네. 삼성전기라도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너무 잘 가서 난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데 하고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위원님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KT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퍼가 약 14배인데 대만의 파운드링 업체는 약 24배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는 하죠. 네네. 동의는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 주식 대형주들 중에 네네. 선진 시장보다 비싼 주식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근데 이제 평가를 같이 못 받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 배제를 하고 일단은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사실 이 한국 기업들 자체가 배당이 좀 상당히 인색했었어요. 근데 이제 배당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럼 배당을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실 더 올라야죠. 더 올라야 되는 그런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뭐 여기에 뭐 적어도 한 배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 증시는 정말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장이 내년도에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상승의 여력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계속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또 DB하이텍 등 관련된 이제 반도체 분야의 종목들이 잘 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외국 주식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더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까지 의견을 덧붙여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코스피 지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이슈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년 코스피 지수를 뭐 3천까지 못 갈 이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상단이 최대는 3천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려면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도 잘 가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잘 가야 되잖아요, 의원님. 내년 그렇죠. 전망 이렇게 3천까지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3,000포인트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이제 한 두 번째 정권 전에 네.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3,000포인트 얘기는 있었어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이 싸다라는 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예상 지수대에 있어서의 밴드 부분들이 나와요. 보통 다 2,800, 2,830, 2,600 뭐 이럴 때 요 정도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흥국증권이 3,000포인트 나오고 있고 SK증권이 2,900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잠깐 이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예요. 네.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11월 달에 상승 지수에 대한 상승폭이 15%에 육박해요. 14.8%예요. 여기에서는 다이렉트로 못 간다고 보고 있어요.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도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요. 네.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증시 주변 자금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고객 예탁금인데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가 그 수준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즉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밀리면 받쳐줄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거기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실적들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내년도 시장은 대부분 다 이제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의원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19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유동성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잘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종식이 되면 이 유동성 자금이 다른 또 미국이나 다른 큰 나라들로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밸류 자체가 원에 높아요. 원체 높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국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미국은 고평가되어 있는 대신에 성장률 자체가 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국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뭐 선진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거다? 뭔가 밸류적으로 싼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지만 여전히 좀 비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이유를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오히려 신흥국 시장 쪽으로 내년도는 더 좁지 않느냐라고 좀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선진 시장 쪽에 있어서 두려워할 그럴 부분들은 없는 뭐 오히려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한다라면 차라리 뭐 중국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수에 있어서의 뭐 장밋빛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뭐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네.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로나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기저효과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그룹 쪽에 있어서의 이 흐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주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 부분들 그 삼성그룹주들만 올라가도 3천 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년 시장 괜찮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최근에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 PBR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래소 종목군들 중에서는 밸류가 좀 높은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굴뚝주들 특히나 산업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청산가치 1배 미만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많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전망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거, 그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수에 있어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에 있어서의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장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3천 가지 말라는 법 없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잘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눈을 기르시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내년 시장에 대한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슈 정리해보고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해봤으면 좀 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BBIG라고 하죠.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부분이 특히나 잘 움직인 하루였는데 오늘장에서 움직인 업종 중에 저희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업종이 궁금합니다. 어떤 업종 제일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IT 쪽인데요. 사실 뭐 IT 쪽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게 흘러갔던 거는 조선 쪽이에요. 네.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았었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뭐 15%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조선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지금 구에서 뭐 LNG선에 있어서의 발주, 수주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좀 더해지면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서거든요. 네.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제 조선주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거예요. 네.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는 못했죠. 본행제 쪽에
기업들, 본행제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LNG선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장비 그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 쪽에 있어서의 탄력이 조금 더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뭐를 보면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3%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피팅 밸브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과거에 조선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조선 기자재들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실적 기반형의 이런 종목인데 사실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시장에 바로 실적이 반영이 될 수는 없어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려 놓고 봐야 되는데 저가 수주가 아닌 그런 부분들인 만큼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서는 단기 매도짜리 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조선과 또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중공 우선주 잘 갔고요. HGST 엔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뭐 새롭게 매수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만약에 오래 갖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님? 아마 오랜 시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네. 아직까지도 손실권역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지금은 그냥 좀 더 보유죠.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거고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요.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탄력을 좀 받으면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볼까? 뭐 그렇게 좀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갖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좀 손실권역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해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인 업종 중에 특히나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이 눈부신 또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약에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새롭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을 움직일 업종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나는 IT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장 볼 업종들도 IT 관련돼서 봐야겠죠, 위원님? 예, 제 IT예요. IT 소부장 쪽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너무 많잖아요, IT 소부장.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죠. 주유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를 할 수 있고 그런 명확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IT 쪽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차 전지 쪽이나 5G 쪽이나 이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두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장을 할 거예요. 네. 다만 5G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밸류가 좀 높아요. 지금 구간에선 밸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서비스 쪽이라든가 내수 쪽 아니면 IT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IT 쪽 섹터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순환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신문 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 내년 사상 최고치에 육박할 것이다,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장비주들이나 소재, 부품주들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당연히 볼 수밖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경제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좋은 그런 얘기를 뭐 하거나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얘기하게 되면 시선이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단적인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원익 IPS예요. 원익 IPS가 있었는데 아마 원익 IPS 4만 원 안 넘어가게 되면 전문가 생활 때려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3만 원대 초반대에 그렇게 격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39,200원이네요.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고 급등이 나오고 하게 되면 경제방송 매체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저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시각에 보게 되면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내년도에 실적이 좋을 거고 성장을 할 거고 삼성 쪽에 있어야 투자가 많을 거고 이러한 얘기들로 포장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좋은 게 맞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에서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가지 않았을 때 미리 매수를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한미약품도 아마 이 프로그램이 개편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종가상엔 사상 최고가예요. 이미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나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실적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최고 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섹터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어요.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가급적이면 삼성, 그러니까 우리 국내로만 봤을 때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모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삼성, LG에서 모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해외 쪽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도 저는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내년도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면 IT 섹터는 무조건 한 종목 이상씩은 가지고 내년도 시장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죠. 그 점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좀 수주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좀 찍히는,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그리고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노란톡에서 종목 같은 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위원님, 노란톡 가면 어떤 이야기 보통 해주세요? 저도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글쎄요. 뭔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 계시던데 분명 위원님께서 뭔가 이렇게 또 매력 어필을 하시니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이유가 종목을 언급을 해서 빠지면 제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힌트를 드리죠. 어떤 쪽으로 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는 게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기준을 좀 잡아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공개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위주로 좀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안 제가 닫아놨었어요. 검색도 안 되게 아마 저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제 검색 자체가 안 되게끔 제가 바꿔놨었었는데 이렇게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거든요.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부분들은 투기는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좀 잡아드리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방향성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이주환 전문위원님 방송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이니만큼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병으로 힘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께서 당신을 위한 한마디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다고요? 예? 제가요? 아, 준비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써서 벌어지지 않은 것들을 미리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죠. 종가상. 그리고 이제 조정을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속된 말로 수익 내는 놈이 장땡이에요. 급등주를 하던 테마를 하던 투자를 하던 트레이딩을 하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 어떤 방식, 그 방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어요. 내 입맛에 가장 맞는 방법이 최상의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거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흐름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들은 올라가든 혹은 밀려 내려오든 그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 주식이 어떤 종목인지를 살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차트예요. 똑같이 한미 반도체예요. IT 섹터예요. IT 섹터. IT 섹터는 내년도 시장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도 있고 많이 못 올라갔어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참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실적을 보면 돼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2019년도에 137억이었어요. 연간 기준도 볼까요? 2018년도에 568억의 실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올해 예상치는 650억이에요. 사상 최고의 실적이죠. 근데 주가는요? 주가는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은. 근데 2018년도에 최고 주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갔어요. 왜 못 넘어갈까요?
이건 넘어가도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보고 과거의 실적을 보고 숫자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죠. 숫자가 나오는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 이 기업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일단 기준을 잡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을 하는지의 여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산수를 몰라도 돼요. 구구단을 몰라도 되고 그냥 숫자만 확인하면 돼요. 똑같이 한미반도체를 또 볼게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연간을 눌러보세요. 연간을 보게 되면 올해 최고 실적을 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더 성장을 해요. 성장에 대한 폭은 줄어들 수 있으나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 그 얘기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지는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성장을 하는 종목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나중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부분들 한번 볼게요. 원익 IPS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종가상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친구의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이 친구의 실적을 하게 되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 자체가 최고를 찍었던 게 1220억이었어요. 올해 1700억이에요. 올해 1700억. 그러면 매출도 조회요 이제.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갈 이유가 없죠. 물론 합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통주식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이라든가 성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의 성장은 최고 실적이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못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돈을 벌단 말이죠. 밸류로 따져봐도 이 기업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으로 숫자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에 내가 종목을 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있어서 향후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얼마만큼의 성장을 하는가,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돼요. 자,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네페스라는 기업을 보세요. 2019년도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크게 수익이 났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지만 2019년도에는 600억이에요. 600억. 근데 올해는 실적이 꺾이죠. 그죠? 숫자가 올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얘가 버틴단 말이죠. 왜 버틸까요? 숫자가 내년도에는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 연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슈든 뭐가 됐든 간에 주춤하지만 최고 실적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어요. 왜 올라갈까요? 숫자가 16년도에 1,700억이었어요. 19년도에 1,800이고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요, 내년도까지. 그러면 결국 이런 주식은 나중에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재훈 위원님의 당신을 위한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정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1시간 동안 이렇게 꽉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노란톡 지금 이 시간까지만 열어두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경제 정재훈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만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2단계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내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